네, 코로나19 속 치러진 두 번째 수학능력 시험이 마무리됐죠. 시험은 끝났지만 수험생들은 곧 수시 논술이나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도 봐야 하고 입시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과 이번 수능에 대한 전반적 평가 그리고 입시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점수 나올 때까지 난이도는 귀신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만 어쨌든 수험을 치른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수험생들이 그 수능을 끝낸 이후 반응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입시 기관들이 가채점한 결과를 보면은 그 처음 예상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우리가 여기서 어렵다 쉽다 하는 것은 기준을 지난해 수능 기준으로 해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지난해 수능이 국어의 경우에는 지난해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수학의 경우에는 좀 쉽게 출제가 됐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고 특히 지난해 영어가 그 절대평가된 이후 가장 쉬운 영어였습니다. 지난해, 1등급이 12.7% 정도 되니까 굉장히 쉬웠는데 영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정도로 출제되면서 아마 수험생들이 오늘 학교에 그 등교해가지고 가채점을 해서 점수를 담임선생님한테 제출도 하고 했을 텐데요. 아마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요 세 과목이 다 어려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EBS 연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 당초 작년까지만 해도 EBS 연계율이 70%였다가 올해부터 50%로 줄어든 데다가 특히 영어의 경우에는 그 연계를 간접 연계라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이나 주제와 비슷한 다른 소재를 가져왔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그 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느껴지고 그 특히 수험생들이 왜 이렇게 어렵다고 느꼈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고3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째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학년 때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옛날에 코로나19 상황이 없을 경우 그 공부하는 환경하고 지금 고3이 2년 동안 겪었던 환경하고는 학습 분위기나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겠느냐.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라는 중요한 2학년, 3학년 동안 계속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영향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수능 처음으로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형으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을 보고 선택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선택을 어떤 과목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좀 나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이과 학생들에게 유리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택 과목이 국어, 수학에서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국어는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은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두 과목이 다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이과가 유리하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그 전에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그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이 그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은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지원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국에 있는 막 60개 가까이 되는 대학들이 자연계 모집 단위. 그러니까 예컨대 의학계열이나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그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하라는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주로 미적분을 그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선택 과목 그러니까 선택 과목 집단별로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 미적분 선택한 학생,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 과목 점수를 가지고 그 공통 과목은 똑같은 문제니까요. 그 점수를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공통 과목 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미적분 점수를 높여서 점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원래 유리하게 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면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수학에서 고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겹치면은 자연계 학생들이 원래 유리한 데다가 난이도까지 이렇게 되면은 더 유리해진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앞서 가채점 한 학생들이 모두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나만 질렀으면 다행인데 다 같이 질렀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입시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가채점도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냐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네. 사실은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에서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나만 못 친 게 아니라 다 같이 다 못 쳐서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가채점을 하고 네. 그 오늘 줌은 그 담임선생하고 내가 논술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예. 결정도 할 텐데, 그 내가 정시 모집에 수능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이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네. 예. 이 점수를 너무 가대평가하지 말고 약간 보수적으로 평가해가지고 네. 어쨌든 정확한 성적은 12월 10일에 예. 갔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이 개편이 되면서 사실은 전문가들조차도 예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채점을 한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는가를 그 신중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남은 수시 모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중으로 전략을 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보통 가채점을 하면 내 등급이 어느 정도인가 알게 되는데 예, 예. 올해는 이게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국어 수학에서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다 보니까 예. 특히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 난이도가 차이 나면은 내가 1등급인지 혹은 2등급인지 하면 1등급, 2등급 중에 이게 네.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달라진 입시 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다 보니까 이 또한 이제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는데, 예, 예. 자, 올해 결시 비율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응시생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만큼 N수생, 재수생, 삼수생 다 포함한 N수생 영향력이 좀 커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시율이 10.8%인데요. 1교시 기준으로 그랬는데 작년에는 이게 13.2%였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작년에는 수능을 2주 더 연계해서 치면서 더 엄중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N수생이다, 네. 혹은 반수생이다 이런 학생들이 금년에 의약학 계열 모집 정원이 늘어나면서 그 원래는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작년에 고3이 6만 5천 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예. 줄어야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게 작년보다 약간 늘어난 것은 결국 이게 새로 유입된 반수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수능에 응시를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통과 선택 과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다변화시켜야 될 텐데 예, 예. 학교마다 또 이 적용하는 점수 산정 기준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대처해야 이게 이제 될까요? 정시 모집은 모든 대학이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정시 전형 방법이 전형 요소가 수능 100이다.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문계 자연계 모집 단위에 틀리고 또 이게 반영 비율이 틀리고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 반영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대학마다 또 다르고 예. 네. 내가 A 대학에 갔을 때 유리한 것이 B 대학에 갔을 때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런 것을 그 대학의 용어를 살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아까 이제 선택 과목 얘기했는데 선택 과목에 따라서 지원 제한을 변경한 대학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아마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수시, 논술, 면접 예. 이런 대학별 고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능은 확진자들도 모두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대학은 일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제각각인데 좀 확진자 응시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확진자가 어제 수능 칠 때는 그 정부 발표는 69명인가 그랬는데요. 지금 대학별 고사는 그 수능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이제 논술과 면접 구술 고사를 얘기하는데 그 대부분의 대학들이 응시 불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들은 아마 요강에 지금 발표된 내용에 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이 지원한 대학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준비 기간 동안은 방역에 더욱 더 철저하게 예, 좀 그렇습니다. 대비를 예,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앞으로 이 수험생뿐만 아니라 수험생 학부모들도 같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어떻게 좀 전략을 짜고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 지금 일단 어제 오늘 그 해야 될 일이 내일부터 그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까지 서울 소재 많은 대학들이 논술고사가 있고 네. 그 다음 주말 그러니까 27일, 28일에도 논술고사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채점 결과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한 다음에 아마 오늘 오후부터는 입시 기관들이 그 합격 예측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예. 내가 몇 점을 받았는데 원점수이지만은
그래도 그 입력을 하면은 표준 점수로 계산이 돼 가지고 어느 대학 정도를 갈 수 있다 이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논술고사를 치기 위해서 원서를 냈는데 예컨대 내가 A 대학에 내일 논술고사를 칠 건데 지금 어제 본 수능 성적을 채점을 해봤더니 그리고 정시에 어디 갈 수 있느냐 확인을 해봤더니 그 대학은 정시에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예. 그러면 내일 논술고사를 참가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꼼꼼히 살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채점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대략 내가 논술이나 면접을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도 정보는 예. 그래도 웬만하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수시 합격하면 정시로 지원을 예, 못하니까.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말씀 중에서 올해 무척 어려운 불수능이었지만 다 어려웠다. 이 말 예, 꼭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고 내가 지원할 대학의 전형도 꼼꼼히 챙기셔서 최적의 입시 전략 좀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